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노예요. 1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배워볼 거는 빌드 잇 인터페이스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 특별한 오브젝트 몇 개 살펴볼 거고, 조작 방법, 빌드 잇 원리 같은 거 알아볼 거예요. 저희가 근데 수업 호흡이 좀 길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3주차부터는 맵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기를 빠르게 알고 맵을 만들려면은 수업을 좀 길게 가져갈 것 같아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빌드 저희가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딱 나올 거예요. 저희가 주로 사용할 거는 이 플랜 맵이고요. 나머지 이 6개들은 빌드에서 이미 완성된 맵들을 템플릿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맵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든 맵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맵이 있으면 이렇게 월드 표시가 뜰 거고, 여러분들이 만들다가 중간에 저장하신 맵들 모두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일단 플레이 맵으로 맵을 만들어 볼게요. 이게 기본 맵입니다. 이 바둑판 나오는 맵이. 일단 인터페이스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메뉴 버튼 누르시면은 이 홈 누르시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시게 되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맵이 저장되는 거고, 새로 만들면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 내 정보 누르시면 여러분들 제페토 아바타가 뜰 거예요. 그리고 이 설정 보시면은 여기에 단축키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수업하면서 단축키들을 알려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까먹으시거나 헷갈리시면 이거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브젝트 보면은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 못 드리고, 이따가 좀 특별한 오브젝트 몇 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쭉 보시다가 이건 뭐지 하고 설치해 보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빌드잇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들밖에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이미 나와 있는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변형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거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에 이것도 살펴봐야겠죠. 선택 누르면은 다 눌러보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생겨요. 근데 이것만 지금 바둑판에 꺼졌다 켜졌다 하죠. 이걸 사용하려면은 오브젝트가 하나 깔려 있어야겠죠. 오브젝트 하나 설치해 볼게요. 큐브에서 베이스 큐브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갖고 와서 클릭 다시 한번 하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작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점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마우스 휠로 위로 굴리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아래로 굴리면 축소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W, A, S, D로 이런 식으로 카메라 움직일 수 있으시고, 마우스 휠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드래그도 가능하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키보드랑 마우스를 같이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시점 조절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Q 버튼, 이 버튼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기능을 주는데 보통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거의 WASD, 마우스 휠, 마우스 우클릭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저희가 시점을 바꿀 때마다 오른쪽 큐브가 변하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현재 여러분의 시점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시점을 빠르게 원하는 시점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말 그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드래그를 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다가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하고 싶으면 드래그를 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컨트롤을 눌러서 이렇게 몇 개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 컨트롤을 눌러서 이렇게 몇 개만 빼줄 수도 있어요. 컨트롤을 누른다는 의미가 컨트롤을 누른 채로 클릭을 계속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컨트롤을 누른 채로 또 빼주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거를 지우고 싶을 때는 그냥 백스페이스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이제 이동 툴 배워볼 거예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단축키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선택이 1번, 이동이 2번, 3번, 4번, 5번이어야 되는데 5번이 아니에요. 5번을 누르면은 여기에 물리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5번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5번과 이 익스플로러라는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6번을 누르면은 바둑판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2번을 눌러서 움직여보면은 물체가 움직여요. 근데 뭔가 끊기면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6번을 눌러주면 바둑판이 없어지면서 오브젝트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보통 이거 끊겨면서 움직이는 게 답답해가지고 정렬은 거의 키지 않고 있어요. 이동을 하면서 보면은 빨간색 화살표, 파란색, 초록색이 있어요. 빨간색 화살표로 움직이실 때 보면은 여기를 보세요. X축이 변하고 파란색은 Z축, 초록색은 Y축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가 X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파란색이 Z축에서 왔다 갔다, 초록색은 Y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 이 네모들은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축을 제외하고 두 가지 축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릴게, 오브젝트를 이렇게 설치하면은 기본 Y축이 0.1이 아니라 0.996으로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본 Y축은 0.996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3번 눌러서 회전 볼까요? 회전도 똑같이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이 나오죠. 근데 다른 거는 이 회색이 있다는 거. 회색은 근데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초록색은 지금 Y축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고, 빨간색은 X축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고, 파란색은 Z축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색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물체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회전시키면 축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으면 컨트롤 Z를 사용하면서 되돌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그냥 0, 0, 0으로 해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높이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많은 높이를 올릴 때 여기도 그냥 50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브젝트가 위쪽에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0.996으로 내려주시고, 회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크기, 툴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크기는 마찬가지로 Y축, X축, Z축으로 커지게 하는 것과 한 번에 물체 형태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크게 해주는 것, 마찬가지로 이곳에다가 써가지고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 위에 있는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익스플로러랑 아까 떴던 이 물리창 그리고 이 색상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색상은 오브젝트의 색깔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색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미 색깔이 있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이 오브젝트 색을 파란색을 눌렀는데 초록색으로 변해버리죠. 왜 그런 거냐면은 이 오브젝트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색 위에다가 이걸 덮는 식으로 이렇게 원하는 색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물리 알아볼 건데 5번 눌러서 물 켜줄게요. 전부 다. 중력이 켜져 있으면은, 자, 중력 켜고 질량 1, 질량 50, 중력 끄고 질량 1로 놔두고 테스트 모드 이거 눌러볼게요. 단축키는 컨트롤 P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 모드에 들어오시면은 맞는 맵을 아바타로 이렇게 걸어다닐 수가 있어요. 여기서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아까 중력을 꺼놨던 오브젝트도 저게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중력이 꺼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중력을 켜놨던, 질량만 변경했던 오브젝트, 이렇게 미는 대로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질량이 50 정도로 늘려놨죠? 그래서 안 움직입니다. 테스트 모드에서 마우스가 이런 식으로 멀리 있으면은 화면을 전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인 다음에 컨트롤 떼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위치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갈 때는 ESC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익스플로러 기능도 알아볼게요. 기능은 이 맵 전체를 바꾸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이 오브젝트는 저희가 설치한 오브젝트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쭉 차버린단 말이에요. 많으면 1000개 정도까지도 저희가 웬만한 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들을 그룹화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룹은 컨트롤 G 하면은 그룹으로 웃긴 게 보이죠? 여기 화살표 누르시면은 안 보입니다. 깨끗해졌죠? 이 창이.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지만 이걸 누르면은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면 선택이 안 되고요. 요걸 누르면 보이지가 않아요. 맵을 만들 때, 큰 맵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오브젝트가 겹쳐 있거나 할 때. 근데 여기서 또 그룹할 때 중요한 점이,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축이 무조건 이 월드 중앙에 생겨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이쪽에다가 설치하고 이거를 그룹을 시켜버리면은 이 그룹을 눌렀을 때 축이 이쪽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하거나 할 때, 세세하게 수정할 때는 이렇게 확대한 다음에 수정을 할 텐데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이 그룹 할 때는 확실하게 만약에 집을 만든다 그럼 집 오브젝트들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오브젝트를 그룹화 시켜야지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수정할 때. 그래서 그룹화는 항상 마지막에 하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 방금 이것들은 저희가 물리를 적용시켜 놓은 오브젝트잖아요. 근데 이 오브젝트를 그룹화 해버리면은 물리가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물리가 적용된 오브젝트들은 물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룹화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그룹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맵 만드실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쯤에 영상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한 오브젝트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가구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있고, 건물 만드는 데 필요한 오브젝트, 이거는 뭐 자연물 이런 거 있고요. 이펙트는 이렇게 반짝이는 효과나 불, 폭죽 이런 오브젝트들 있습니다. 이것들도 당연히 크기 조절이나 이런 거 가능하고요.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조절해가지고 변형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지금 알아볼 거는 이 스폰이라는 오브젝트, 거랑 여기서 이 오브젝트 커스텀에서 요거. 참고로 이 커스텀이랑 스폰에 있는 이 오브젝트들은 생긴 것만 다르고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오브젝트들이에요. 접근 가능한 거에서 이런 것들 한번 놔둬 볼게요. 그리고 전체 검색해서 포탈 세이브 포인트와 함께 사용하라고 하죠. 이거는 제가 이 카테고리가 어디에 분류되는지가 헷갈려가지고 검색해서 찾은 겁니다. 여기서 테스트 모드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테스트 모드 들어갈 때 아바타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태어났죠. 스폰 위에서. 이 스폰이라는 오브젝트들은 저희가 맵을 만들고 맵을 제출했을 때 이제 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이 이 오브젝트 위에서 항상 스폰이 돼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방에 동시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한 개면 한 분은 접속이 안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맵을 만드실 때 3개에서 5개 정도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띄워서 놓으면은 좋아요. 이렇게 됐으면은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태어나는 스폰되는 위치도 다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들 가까이 가면은 화살표가 뜨는 거 보이나요? 상호작용 오브젝트라는 건데, 컨트롤 누른 상태로 마우스 움직일 수 있다고 했죠?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우산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자동차를 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는 오브젝트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해 보시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포탈 오브젝트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포탈에 들어가도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세이브 포인트를 밟으면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렇게 뭐가 생깁니다. 누르면 이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 오브젝트는 점프맵 같은 거를 만들 때 세이브 포인트에다가 이걸 두고 떨어지는 부분에다가 이 포탈을 두면은 저장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은 이 오브젝트는 다른 오브젝트들이랑 다르게 여기에 이미지라고 한 칸이 더 뜨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이미지라고 한 칸이 더 뜨죠? 이걸 눌러보시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이 오브젝트에 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텍스처를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겠죠. 보여드릴게요 한번. 제가 저장해놨던 텍스처를 불러와서 입히면 이렇게 나무판자 텍스처가 생깁니다. 맵 퀄리티를 높이는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근데 이 텍스처로 바닥을 깔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확대만 시키면은 이미지가 깨지죠. 바닥 같지가 않죠. 그래서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데 붙여넣기 하면은 보통 다들 컨트롤 C, 컨트롤 V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3D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은 고르지 못하게 복사가 돼요. 그러면 이걸 복사하는 방법은 빌드잇에서는 여기서 컨트롤 D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 오브젝트 바로 위에 이런 식으로 쌓이게 돼요. 똑같은 위치에 Y값만 바뀌는 상태로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컨트롤 G하고 이런 식으로 계단 같은 것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근데 이 컨트롤 D가 이런 기능도 편하지만 컨트롤 D가 한 개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처럼 쌓이지만 오브젝트가 한 개가 있을 때는, 근데 오브젝트가 두 개 있을 때는 아까 Y 기본값이 0.996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오브젝트들을 딱 겹쳐줍니다. 오브젝트를 겹쳐줄 때는 이렇게 색이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오브젝트가 겹쳐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대한 보일랑 말랑 할 정도로 이 정도 겹쳐주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오브젝트 두 개가 있죠.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D 버튼 누르면은 계속 쌓이는 거 똑같이 쌓을 수 있어요. 근데 컨트롤 D하고 이동키 해서 당겨주시면 똑같은 Y 값으로 복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해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쉽게 바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익스플로러 알아보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아직 안 알아봤어요. 브러쉬 크기 좀 키우고, 이게 기본 지형입니다. 풀. 여기다가 이렇게 칠하면은 지형이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물, 늪, 용암 이런 액체 지형들은 이 세 가지는 서로 덮을 수가 있지만 나머지 지형으로 이걸 덮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지어줄 때는 초기화를 사용해서 지어줍니다. 그리고 지형 크기 조절. 지형의 크기를 이렇게 줄였다가 원하는 만큼 늘렸다가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꿔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거 이쁘죠? 요거? 요거랑 요거. 저는 이거 두 개를 제일 좋아해요. 이게 제일 이쁘거든요. 이게 너무 어두워져 버리면은 오브젝트를 설치했을 때 색깔이 굉장히 탁해져요. 그래서 너무 어두운 거는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배경음악은 외부에서 음악을 가져올 수는 없고 이 빌드인 내에서 제공하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는 아까 테스트 모드에서 저희 아바타 있죠? 그 아바타 속도가 실제 저희가 이 맵을 제출했을 때 캐릭터의 속도랑 점프랑 똑같은 값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2가 기본값이고 속도를 최고, 점프 최고로 올려주고 테스트 모드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바타가 굉장히 빠르고 점프도 높이 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점프력을 높이면은 뭐 중력이 없는 우주맵 같은 거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점프맵이나 뭐 속도만 빨리 해서 레이싱맵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알아본 거는 이 정도가 끝이고요. 많이 부족하고 좀 뒤죽박죽한 영상이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